2025년 10월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지 단 하루 만에 하나오션이 핵잠수함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하루 만에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미국 관계자의 시선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초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핵추진체계 담당 책임자인 로버트 핸더슨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승인건이 담겨 있었죠. 35년간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 개발에 몸담아온 그에게 이 요청은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한국이 무슨 수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지? 로버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군사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조차 하나의 핵잠수함을 개발하는데 7년 이상의 시간과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해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니 그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동맹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에너지부와 국무부는 핵기술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죠. 특히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의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술 이전은 둘째치고 과연 한국이 이걸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까? 로버트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조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박과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핵 원자로의 설계부터 방사능 차폐, 냉각 시스템 추진 체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초정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관세 문제와 함께 안보 협력이 집중 논의됐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원칙적인 동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승인하셨다고. 로버트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과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농축 우라늄 공급과 일부 핵심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주일 후 로버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죠. 그를 맞이한 것은 한국방위사업청과 하나오션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일정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먼저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준비한 시설과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말에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큰 조선소라 해도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로버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도크와 최첨단 설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저희는 연간 8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합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함정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태호 수석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조선소의 규모와 시스템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보였죠. 이건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수 도크입니다. 저희는 이미 디젤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합니다. 김 엔지니어가 안내한 곳은 거대한 실내 도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용접 품질과 배관 시스템의 정밀도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군사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하지만 로버트의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것과 핵 원자로를 통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핵 원자로 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선박 기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 엔지니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듯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준비된 시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구원 지하에는 소형 원자로 실증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백발의 박준호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는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였습니다. 일반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설계였죠.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로버트는 눈앞에 모니터에 표시된 기술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 제어봉 설계, 안전장치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는 완성된 기술이었죠. 그렇다면 이걸 잠수함용으로 개조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크기를 더 소형화하고 해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진행했습니다. 박 박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순간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박사님, 그럼 농축 우라늄은? 그 부분이 저희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핵연료 농축 기술은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한국 정부가 왜 그토록 자신 있게 요청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국의 승인과 핵연료 공급만 필요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스스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버트는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전투체계와 음향 탐지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부터 두뇌인 전투체계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로버트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35년간 이 분야에 몸담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젝트는 처음 봤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날이었죠. 로버트는 하나오션 본사에 있었습니다.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승인 발표 후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오션의 대형 회의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설계도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핵잠수함 최종 설계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버트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척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체 설계팀은 5,000톤급 잠수함의 구조를 최적화했고 원자로팀은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 규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추진 시스템팀은 터빈과 프로펠러 설계를 검증했고 전투체계팀은 무장과 센서 배치를 확정했습니다. 선체 응력 해석 완료. 모든 구간에서 안전 개수 확보. 원자로 냉각 시스템 시뮬레이션 통과.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 검증 완료. 소음 감쇄 설계 최적화 완료. 목표치 대비 15% 개선. 각 팀에서 연달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설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던 설계를 최종 검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김수석 엔지니어가 최종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본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검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천 통급 배수량, 최대 속력 30노트, 최대 자망심도 500m. 무제한 항속 거리. 승조원 60명 기준 90일간 작전 수행 가능. 모든 시스템이 요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승인 발표 후 정확히 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단 8시간 만에 핵잠수함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로버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 엔지니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 순간을 20년 넘게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 믿었고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단지 그 준비를 확인한 날일 뿐입니다. 그 순간 로버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허가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나는 순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놓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로버트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과 캐나다 방위사업 박람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이 경쟁하는 이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독일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겁니다. 로버트는 박람회장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캐나다 관계자들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건설기업과 함정 정비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었고 현대중공업은 전자제어 전문기업과 현지 지원 시설 구축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군. 로버트는 감탄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을 받자마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최고의 조성 기술과 이제 확보한 핵추진 기술을 결합해 세계 잠수함 시장의 강자로 도약하겠다는 것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로버트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농축 우라늄 공급과 최소한의 기술 자문에 한정됩니다. 한국은 5년 내에 4척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로버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존경심이 채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국의 저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한 달 후 로버트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협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관계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태호 엔지니어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 초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엔지니어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로버트는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로버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로버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기술 자립과 국방 주권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말이죠.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준비된 모습이 세계를 놀라게 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소리 TV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